우리 지난 시간에 패럴렐 플레이트의 커패시턴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른 재밌는 모양의 컨덕터를 모아놨을 때, 커패시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른 두 가지 커패시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텐데, 뭘 보냐면 첫 번째는 이런 커패시터를 여러 회로에 연결했을 때 이 복잡한 게 결국은 하나의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터랑 같은 역할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그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턴스가 얼마인가 하는가를 여러 복잡한 회로에 연결해서 볼 테고, 또 하나는 이 커패시터가 있으면, 커패시터는 우리가 그 안에 차지를 Q, 마이너스 Q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공간에 로컬라이즈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장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어떤 회로에 일렉트릭 필드를 로컬라이즈 하는 장치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그 안에 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일렉트릭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패럴렐 커넥션을 한 경우, 패럴렐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배터리가 있고, 우리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지만, 우리 그냥 쉽게 요 양쪽 끝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V로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배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여기 끝에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회로의 엘리먼트의 양쪽 끝이 전부 다, 그러면 여기가 일렉트릭 포텐셜이 V면 여기도 V고, 다음과 같이 똑같이 V가 될 테니까 다음과 같이 모든 회로의 엘리먼트에 똑같이 일렉트릭 포텐셜이 걸리는 경우를, 그런 연결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정의는 요 양쪽 끝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전부 다 같게 만드는 회로의 연결, 우리 그거를 패럴렐 커넥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럴 경우에 그럼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건 어차피 여기 V가 있고, 그러면 여기 이 전체가 복잡하지만 요 안에 전체 여기 저장된 Q 밑에 마이너스 Q, 왜냐하면 처음에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을 때는 뉴트럴 할 테니까 전하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전하의 이동만 있겠죠. 그럼 틀림없이 이쪽에 Q,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생기면 틀림없이 이 전체가 하나의 커패시터 역할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복잡하니까 이거를 전체가 하나의 커패시터가 된 걸로 표시한다고 하면, 이게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턴스는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거 보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계산을 써놓지 않았네? 그럼 내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대로 식을 쓰면 되죠.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식을 쓰면 되는데, 어떻게 식을 쓰냐면, 우리 항상 지난번에 역학에서도 복잡한 여러 시스템이 있으면 한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 관계된 식을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뭐냐면, 오케이, 양쪽에다 V가 걸린다니까 V가 걸린다고 쳐. 그 다음에 이게 각각이 C1, C2, C3인 건 알고, 그리고 여기 차지는 얼마인지 모르면 우리가 붙이면 되죠. 여기는 Q1, 그럼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Q1, Q2, 마이너스 Q2, Q3, 마이너스 Q3. 다음과 같이 있다고 쳐요. 있다고 치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V는 첫 번째 거를 보면 Q는 CV라고 했으니까, Q는 CV, 그러니까 이거는 C분의 Q죠. 여기서는 C3분의 Q3. 또 두 번째 거를 보면 C2분의 Q2일 테고,
세 번째 거는 C1분의 Q1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관계를 써보면 이것도 똑같은 B가 걸리는 거니까 C 이퀴벌런트 분의 Q. 근데 우리가 뭐냐면 Q1, Q2, Q3랑 Q를 아무렇게 우리가 정하긴 했지만 우리가 보면 요거 이퀴벌런트 한다는 거니까 요 위에 있는 모든 차이즈의 썸이 스몰 q가 되겠죠. 그러니까 Q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C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러면 C 요거 첫 번째 식이랑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보면 V는 요것분의 요거니까 요걸 두 개를 바꾸면 C 이퀴벌런트는 V분의 Q1 V분의 Q2 V분의 Q3 이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각 C1 C2 더하기 C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한 경우에는 패럴렐 커넥션을 할 경우 이렇게 된 경우에 이거에 똑같은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턴스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무식하게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3개인 경우를 했지만 이게 한 개 더 있고 일반적으로 n개 있을 경우도 지금 요 릴레이션이 계속 똑같이 주어질 테니까 우리 쉽게 n개가 연결된 경우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n개가 연결됐을 때도 역시 이퀴벌런트한 카패시턴스는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만 배우면 굉장히 헷갈리지도 않고 즐겁게 외울 수 있지만 나중에 리지스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과 식이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텐데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시리즈 커넥션, 우리 이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직렬 연결은 다음과 같이 직렬 연결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렇게 한 곳에서 시작해서 그 선을 따라서 회로를 따라서 회로의 요소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로를 우리가 closed circuit이라고 얘기해요. 닫혀있는 회로죠. 닫혀있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죠. 다음과 같은 연결된 회로에서 어떤 회로에서 하나만 끊으면 어느 한 선만 끊으면 클로우드 서킷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병렬 연결인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거 끊으면은 클로우드 서킷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없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길 끊어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직렬 연결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직렬 연결이 된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지만 역시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양쪽 끝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V.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전류가 흘러. 물론 전류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가는 거지만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딱 막혔어. 어떻게 왜 막혔냐면 더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지만 Q가 점점 쌓여서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Q가 점점 쌓여서 언제까지 전하가 여기까지 쌓이냐 하면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요 일렉트릭 포텐셜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일렉트릭 차지가 쌓이지 않겠죠. 그래서 쭉 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Q가 와.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 패럴렐 커패시터로 되어 있으면 이 회로가 사실 연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여기 있는 건데 Q가 있으면 컨덕터인 경우에는 틀림없이 요거에 똑같고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차지가 똑같은 게 여기까지 몰려와요. 근데 전체가 0이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Q가 되고 여긴 Q가 되죠. 그럼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Q가 되죠. 여긴 다시 마이너스 Q가 되고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기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죠. 여기에도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죠. 여기에도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죠.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면 일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가 생겨요.
그죠? 또 이 도선에서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컨덕터로 이루어져서 컨덕터면 항상 포텐셜이 같다고 했죠. 다음 같은 경우 그럼 여기 있는 일렉트릭 포텐셜 요걸 다 더하면 그걸 V1, V2, V3라고 해서 그거 더하면 요게 된다는 거죠. 그 소리 뭐냐면 다음 같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 역시 저게 밑에 있는 어느 하나로 바꿔 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터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거에서 보면 요거를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1은 C1분의 Q, 두 번째에서는 V2는 C2분의 Q, V3는 역시 C3분의 Q죠. 근데 여기서 Q 똑같고 V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근데 요 V는 밑에 있는 거를 쓰면 C 이퀴벌런트 분의 Q, C1분의 Q, C2분의 Q, C3분의 Q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전부 다 Q로 나누면 이 C 이퀴벌런트 한 것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로 나오죠. 그래서 병렬인 경우와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병렬인 경우에는 각각을 썸을 하면 됐지만 직렬, 시리즈 커넥션이 된 경우는 전체 이퀴벌런트한 그러니까 토탈 커패시턴스의 역수는 각각의 역수의 합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역시 N개가 연결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직렬 연결된 경우, 병렬 연결된 경우 우리 간단하게 봤어요. 근데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회로가 섞여 있을 경우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여기 사이에 배터리로 일렉트릭 포텐셜을 V로 걸어준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으면 이것도 틀림없이 여기에 일렉트릭 차지가 저장돼서 전체가 하나의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터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거를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긴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봐야죠. 경험에 의해서 봐야 되는데 경험에 의해서 볼 때는 뭐냐면 가장 작은 요소를 먼저 봐요. 그 안에서 가장 작은 요소가 직렬로 이루어져 있나 병렬로 이루어져 있나를 봐야죠. 그래서 이건 보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는 처음부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보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내가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보고서 이거를 얘기해 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도 경험과 직관이 늘어서 복잡한 회로를 봐도 아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그 이그젬플의 첫 번째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 요소를 보면 요거는 패럴렐 커넥션이 있는 거니까 요거를 먼저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터로 바꿔 놓으면 그 다음에 요 결과는 두 개를 시리즈 커넥션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요거를 먼저 구하고 C1, C2에서 그 다음에 요거 구하면 요거랑 요걸 구하면 요걸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걸로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처음에 C1, 2는 당연히 병렬 연결이니까 C1 더하기 C2일 때고 이건 직렬 연결이니까 C1, 2, 3를 다 합한 것분의 1은 C1, 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일 테니까 C1 플러스 C2분의 1 그 다음에 C1, 2, 3를 구하는 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역수를 더한 다음에 간단히 하는 문제만 남아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회로를 우리 쉽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부터 이제 재밌는 문제가 시작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뭐냐면 커패시터가 회로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처음엔 전기적으로 중성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처음에 여기다가 스위치를 닫지 않고 한쪽에다가 Q0를 집어넣어요. Q0를 집어넣는다는 게 물론 여기다가 쌓아 놓을 수는 없고 한쪽에 플러스 Q0 한쪽에 마이너스 Q0를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요. 닫으면 순간적으로 전화가 확 이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여기가 포텐셜이 차이가 있으니까 일렉트릭 쭉 가죠. 쭉 가면 너무 많이 가면 이쪽이 포텐셜이 낮아지고 이쪽이 포텐셜이 높아지면 또 이쪽으로 막 오겠죠. 뭐 그 짓을 사실 계속 반복을 하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 Q0가 있던 게 적당히 이쪽으로 분포가 되겠죠. 어떻게 분포되겠냐 이거예요. 여기 플러스 Q0, 마이너스 Q0가 있으면 플러스 Q0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나뉘어지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지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랑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같으면 더 이상 전하 일렉트릭 차지의 이동이 없죠. 그러면 전화가 다 옮겨진 다음에 모든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Q1 여기 Q2가 있다고 하면 물론 밑에는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렉트릭 차지는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처음에 있던 거를 합한 걸 테고 닫으면 그 다음에는 양쪽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같으면 되죠. 왼쪽에 있는 일렉트릭 포텐셜은 C1분의 Q1 오른쪽에 있는 포텐셜은 C2분의 Q2 Q1 마이너스 Q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Q1을 구할 수 있죠. Q1은 양쪽에 C1, C2를 곱하면 C2, C1 그러면 C2 빼기 오른쪽으로 넘길까? C2, C1 빼기 C2 Q0는 제대로 넘겼나? 이쪽으로 넘겨 C1이지. 그치? C1, Q1 이게 C1 Q0 그래서 Q1은 C1 마이너스 C2분의 C1 Q0 그 다음에 Q2는 내가 제대로 계산했나? 어? 기분 나쁘지? 그러면 C1 맞는데? 그러면 Q1은 내가 뭐가 틀렸지?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C2 Q1은 이게 Q0 마이너스 Q1이지. 쏘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C1 플러스 C2가 요게 되죠. 그래서 우리 요게 되죠. 내가 왜 고민을 했었냐면 이게 마이너스면 C1과 C2의 크기에 따라서 차지가 마이너스가 돼. 그건 말이 안 되죠. 한쪽에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 계속 플러스 전화가 있는 거죠. 그럼 말이 돼. 그럼 이거는 Q0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C1 플러스 C2분의 C2 Q0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우리 양쪽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같다는 조건을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우리 이제 한 가지 아까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일렉트릭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했는데 우리 도대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다가 결국 위에다가 Q 밑에다가 마이너스 Q를 집어넣으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C분의 Q만큼 생기는 경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뉴트럴하고 이것도 뉴트럴한 두 개의 패럴렐 플레이트를 마지막 상태는 여기를 Q, 여기를 마이너스 Q로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조금 일렉트릭 차지를 가지고 와서 dq 프라임만큼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넣으면 처음엔 0이었다가 dq 프라임이 음수면 혹은 dq 프라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여기 화살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작은 걸 dq 프라임만큼 옮기면 다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dq 프라임의 차지가 생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dq 프라임의 차지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 일도 아무 워크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뉴트럴 하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DQ만큼 뽑아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이제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죠. 아주 작지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반대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억지로 하면 외부에서 E를 해줘야 되죠. E를 이 방향으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E를 이만큼 해줘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는 차지가 없을 땐 그렇지만 차지가 약간 있을 때 이거를 아주 작은 차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주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외부에서 처음엔 두 개가 차지가 0이었는데 마지막에는 Q 마이너스 Q가 될 때까지 여기서부터 차지를 아주 작은 차지들을 계속 옮겨서 마지막에 Q 마이너스 Q로 만들려면 외부에서 공급하는 일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쭉 옮겼을 때 어느 순간 여기는 Q 프라임 여긴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있었을 때 DQ 프라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 외부에서 한 2를 계산을 한 다음에 Q 프라임이 0부터 Q까지 된 경우를 전부 합하면 되죠. 소리 말은 쉬운데 우리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때 한 1은 외부에서 한 1은 external 이렇게 써야지. 이거 지금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그거를 이 DQ만큼의 힘을 이렇게 받는데 이 DQ만큼의 이쪽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해줘야 되니까 이 DQ랑 이의 방향과 지금 이렇게 이랑 이거 뭐죠? DR의 방향이랑 다르지만 외부에서 주는 힘이랑 같으니까 이 DR 크기로만 곱하면 되고 DR이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라고 하면 그래서 D로 가는 거죠. DQ 프라임을 이렇게 보면 쓴 걸 보면 요게 일렉트릭 포텐셜이고 그걸로 D만큼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외부에서 한 external 필드는 가만히 있어보자. E를 표현을 해야지. E를 어떻게 표현하지? Q 프라임 마이너스 Q 프라임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이 안에 어떻게 생기죠?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이렇게 가우스한 서피스를 잡으면 이 단면적이 A라고 하면 E 곱하기 A 엡실론 0가 Q 프라임이니까 E는 엡실론 0 A 분의 Q 프라임.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게 엡실론 0 A D Q 프라임 DQ 프라임. 이걸 적분을 하면 되죠. 앞에 있는 이게 뭔가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의 역수죠. 그죠? 1/C 인테그랄 0부터 Q까지 Q 프라임 DQ 프라임 2분의 Q 스퀘어죠. 소리 뭐냐면 EC분의 Q 스퀘어. Q가 CV니까 2분의 1 CV 제곱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일렉트리컬리 뉴트럴한 패럴렐 플레이트를 마지막에 여기 Q 마이너스 Q인 상태로 만들려면 외부에서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일은 이 안에 저장돼 있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그 저장된 거를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뉴트럴한 경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더 있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요 마지막에 차지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한 일은
요 일렉트릭 필드 안에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외부에서 한 일이지만 요게 요 커패시터 안에 저장된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게 이게 굉장히 큰데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 부피가 크니까 그러면 단위 부피당 에너지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걸 에너지 덴서티라고 해요. 그럼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 덴서티는 어떻게 계산하나?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에너지 덴서티를 스몰 u라고 하고 전체 덴서티를 u라고 하면 u를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부피가 얼마인가? 이게 단면적이 a고 높이가 d니까 ad로 하면 되죠. u가 얼마라 그랬어? EC분의 Q제곱 AD. 근데 Q제곱 나누기 2, C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C가 요게 C분의 1이 D 나누기 엡실론 0 A라고 하니까 AD. 이건 좋은데 A가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안 없어지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V로 쓸까? 아, V로 쓰면 되겠네. 포텐셜 V가 얼마가 되죠? 이걸 여기서 쓰면 D는 이게 D가 약분이 되면 이상한데 가만히 있어보자. AD C가 D분의 엡실론 0 A니까 다음과 같이 됐고 맞죠? 우리 무식하게 해야지. 엡실론 0 A 제곱분의 Q 제곱. 근데 이거를 포텐셜로 쓰고 싶으면 Q라는 걸 포텐셜로 쓰고 싶으면 Q가 CV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이걸 쓰면 되죠.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CV 제곱을 AD로 나누면 2분의 1 C가 뭐라고 했죠? D분의 엡실론 0 A니까 D분의 엡실론 0 A AD V제곱. 이제 점점 말이 돼가네. A는 캔슬이 되고 D분의 V제곱이죠. 엡실론 0가 여기 있어야죠. 근데 V가 이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는 2분의 1 엡실론 0 E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에 에너지 덴시티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유니폼하지 않은 일렉트릭 필드가 퍼져 있으면 우리 이제 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드는 차지 컨피그레이션이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그 일렉트릭 차지가 있는 그 파티클들이 있는데 처음엔 차지가 없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원하는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려면 뭐 외부에서 가지고든 자기네들끼리 차지를 옮기든 이렇게 해서 만든 외부에서 그때 한 일이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로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에 그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하지 않은 이때 유니폼한 경우만 계산했는데 유니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에너지를 구하려면 어렵지만 에너지 덴서 단위 부피당의 에너지 덴서티도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있어요. 지금은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 덴서티를 계산했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E가 유니폼하지 않더라도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 곳에 단위 부피당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 덴시티는 다 일렉트릭 필드만 있으면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일렉트릭 필드가 막 변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아주 작은 볼륨을 잡으면 돼요. 아주 작은 볼륨 안에서는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죠. 그 안에서도 꽤 크다 그러면 더 작은 볼륨을 잡아요. 언제까지? 그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유니폼해질 때까지. 그 아주 작은 볼륨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유니폼해질 테니까 그 안에서는 에너지 덴시티를 결정할 수 있죠. 그때 아주 작으면 그 한 포인트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처음에 이거를 유도할 때는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에 에너지 덴시티를 구했지만 유니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 덴시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다음과 같은 스피어가 있을 때 우리 처음에는 뭐냐면 넌 컨덕터인 경우, 인슐레이터인 경우 이거를 처음에 차지가 없는데 외부에서 차지를 가져와서 이거를 유니폼하게 차지 Q로 만들 때 들어와서 저장된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했었죠. 그걸 어떻게 쓰냐면 무한히 먼 곳에서 차지를 조금씩 가져와서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붙여 나갔었죠. 그래서 우리 계산을 했었고, 그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케이스로는 컨덕터인 경우도 했어요. 컨덕터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조금씩 가져오면 인슐레이터인 경우에부터는 가운데부터 점점 쌓아가지고 점점 크게 만들지만 컨덕터는 쫙 있으면 일렉트릭 차지가 오면 유니폼하게 이 안에 분포되는 게 아니라 표면에만 분포되죠. 그래서 계속 가지고 와서 표면에 가지고 오는 걸로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계산한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계산한 거예요. 그죠? 이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우리 이거 한 건 뭐냐면 처음에 반지름이 R인 컨덕터에 일렉트릭 차지가 없는데 여기에 일렉트릭 차지 Q가 표면에 유니폼하게 분포할 때까지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이 안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요 표면 주위에서의, 물론 딴 데서도 다 할 수 있지만 요 표면 주위 혹은 이무의 곳에서 우리 볼까? 요 표면 주위에서 볼까? 어디서 봐도 괜찮은데 우리 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이무의 곳에서 에너지 덴시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주어지죠? 크기만 보면 E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분의 Q. 그럼 에너지 덴시티는 2분의 엡실론 0. 이 제곱을 하면 돼요. 이게 Q지. 소리. 이거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제곱을 하면 16파이 제곱이니까 밑에 있어서 32 파이 제곱, 엡실론 제곱인데 위에 엡실론이니까 엡실론 0 Q 제곱 R 4승. 반지름이 R 떨어진 곳에서 다음과 같은 양이 생기죠. 그러면 이 다음 거에서도 내가 뭘 얘기를 했었나?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돼 있으면, 그럼 우리 일렉트릭 필드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저 일렉트릭 필드가 쭉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 덴시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 덴시티를 구하면 토탈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죠.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있는 에너지들을 전부 합하면 되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합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합하지? 합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요 에너지 덴시티가 R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이 중심에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진 곳에 두께가 dr인 요 안에 있는 곳의 에너지 덴시티는 항상 똑같겠죠. 그죠? R이 일정하니까. 여기 있는 du는 위에 있는 u에다가 요거의 부피를 곱하면 되죠. 그 부피가 4파의 r제곱 dr이죠. 그래서 우리 걸 보면 4파이 r제곱, 4파이를 하니까 8파이 제곱 엡실론 q제곱, r제곱을 했으니까 r제곱분의 dr. 오케이. 토탈 에너지는 q제곱 8파이 제곱 엡실론 0분의, 이게 뭐가 되나? 8파이 제곱? 제곱이 아닌데?
4파이를 해야 되는데 4파이를 했으니까 이게 파이죠. 이게 R부터, 왜냐 안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니까 무한대까지 R제곱분의 DR. 이거는 R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 8파이 엡실론 0 R분의 Q제곱. 이거랑 같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생기는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는 이 주위에 퍼진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랑 같다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걸 또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반지름이 R인 다음 같은 스피어가 있는 경우에 이거의 커패시턴스를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커패시턴스를 어떻게 계산하더라? 바깥에 반지름이 R'인 속이 빈 스피어를 놓고 안쪽에 Q, 바깥쪽에 마이너스 Q를 놓고 이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고 일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를 계산한 다음에 요거 그 시스템에 대한 커패시턴스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스피어의 반지름을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 요거 하나만 있는 경우 원래는 두 개 있어야 커패시터를 만드는데 요거 하나만 있는 경우도 커패시턴스를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커패시턴스가 얼마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지? 4파 엡실론 0 R이죠. 자, 그래서 그때 그러면 커패시턴스에 저장된 토탈 에너지는 EC분의 Q 제곱이라며 8파이 엡실론 0 R분의 Q 제곱.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컨덕터의 스피어에 차지 Q가 있는 경우 이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가는 여러 가지 뷰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주 작은 DQ'의 차지를 계속 모을 때 요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그렇게 모이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 게 요거의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였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요걸 계산한 게 우리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였어요. 우리 포텐셜 에너지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했었죠.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은 오케이 여기다 차지를 집어넣으니까 이 주위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더라. 근데 그 일렉트릭 필드는 필드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 덴시티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 공간에 펼친 에너지를 다 더해 보니까 똑같은 값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부에서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이 공간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렉트릭 필드에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요게 커패시터니까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EC분의 Q 제곱이라는 인터프리테이션과도 역시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아주 재미있는 해석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네. 괜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포인트 차지가 두 개 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쿨럼의 법칙이 있었는데 우리 똑같은 거를 공기 중에서 하면 꿀 속에서 하면 이 안에 다시 말하면 이 물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 물론 이게 도체가 되면 전하들이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되게 인슐레이터 혹은 그런 인슐레이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이엘렉트릭이라고 불러요. 여기 써있네. 다이엘렉트릭 머테리얼. 이건 뭐냐면 인슐레이터로 되어 있는 물체 안에다가 파묻어 놓으면 전하 Q'이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쿨럼의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이걸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 인슐레이터로 되는 물체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과연 이때는 다음과 같은 쿨럼의 법칙이 성립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먼저 보면 헷갈리지만, 그럼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원자의 수준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자의 수준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폴라 머티리얼이랑 넌 폴라 머티리얼로 나눌 수 있어요. 폴라라는 건 극성이 있다는 건데, 처음부터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생기는 분자가 있으면, 분자라는 게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 애톰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으면 이 둘 플러스 전하와 전자들이 이 주위에 분포한다고 해도 그거의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은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면 non polar dielectric material이고, 반면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지 않아도 이 안에 플러스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지 않더라도 자체에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폴라 머티리얼과 그렇지 않은 넌 폴라 머티리얼로 구별할 수 있어요. 폴라 머티리얼의 대표적인 예가 물 분자예요. 물 분자는 가운데 산소 원자가 있고 주위에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는데, 이게 이산화탄소처럼 저 산소 원자들이 탄소 원자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으로 있으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지만, 이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들어봤음직한 일렉트로닉 어피니티, 전자 친화도 산소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대부분 산소들이 전자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뭐 산소 원자 쪽에 마이너스 전하, 반대쪽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생겨서 폴라 머티리얼이 생겨요. 쉽게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에서 물을 탁 틀어놓고 하면 금방 야단 맞죠. 야, 물 좀 아껴라. 그래서 물을 작게 해서 실줄기처럼 이렇게 내려오게 한 다음에, 뭐 은수저나 금수저는 안 되지만 뭐 유리 막대기나 뭐 적당한 인슐레이터로 된 거를 여러분들 겨드랑이에 비비면 전하를 띄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는 물줄기에 가까이 대면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요. 왜냐하면 여기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물 분자의 일렉트릭 다이폴들이 일렉트릭 필드 안에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힘을 받죠. 그럼 폴라 머티리얼이 있어요. 근데 non 폴라, 물론 폴라 머티리얼은 이게 물 분자인 경우, 폴라 머티리얼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 분자인 경우는 다양한 것 같이 이게 물 분자라고 하면, 물 분자는 가만히 있지만 왜 이런 각각이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경우,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일렉트릭 필드,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으면 토크를 받죠. 토크를 받아서 토크를 어떻게 받죠? P 크로스 E로 받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랑 일렉트릭 필드랑 각각 한 방향으로 있으려고 해요. 근데 자꾸 처음에는 물 분자면 뭐냐면 열평형, 어떤 템퍼러처 T에서는 분자들이 제멋대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역시 템퍼러처 때문에 제멋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이 안에 일렉트릭 다이폴 에너지가 좀 낮아지려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자꾸 한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경향이 있죠. 정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정렬하려는 경향이 있으면 우리 생기는 우리 다음 같은 형태로 생길 테고, non-polar dielectric material인 경우 우리가 흔히 이제 앞으로 볼 건데, 그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경우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을 봅시다. 여기서 보면 잘 보면 유심히 보면 가운데 초록색, 연한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보일 텐데,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non-polar dielectric material의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물론 분자 하나를 보면 분자 하나에다가 non-polar dielectric material의 분자 하나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일렉트릭 필드를 걸으면 플러스 전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여태까지는 전하의 중심이 일치하던 게 전하의 중심이 어긋나지죠.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겨요. 근데 물론 외부에서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를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만 걸었을 때 생기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아까 물 분자인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를 안 걸어줘도 생긴다고 해서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고, 이 경우는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을 때만 했기 때문에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가 생긴다고 해요. 물론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는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꺼주면 다시 없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는 게 어떤 일이 있어요?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 사이에다가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걸어주면 외부에서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면 플러스 전하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 쪽으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분자들이 이렇게 차지들의 분포가 바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요렇게 합하면은 이게 0이네. 요렇게 합하면 0이죠. 요렇게 다 합하면 0이에요. 물론 전체 다 합하면 0이죠. 일렉트릭 차지가 중성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요렇게는 합하면 0이지만 여기 하나 남죠.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고 이쪽에 플러스 전하들이 있어요. 따라서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각각의 분자들이 이렇게 약간의 전하들의 중심이 바뀌어서 거시적으로는 이쪽 표면,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 양쪽 표면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반대의 전하들이 유도된다 이거예요. 그럴듯하죠. 반대의 전하들이 유도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거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요 유도된 전하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죠. 그래서 합해서 이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이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이 일렉트릭 필드를 합해야 되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원래 진공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준 것보다 다이엘렉트릭 필드인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작아져요, 일반적으로. 그죠? 크기가 작아져요. 오케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면 되죠. 그럼 그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일렉트릭 필드가 작아지는데, 얼마나 작아지는데? 그거 우리 모르죠.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안에 처음에 E0는 외부에서 걸어준 일렉트릭 필드고, 조금 아까 보니까 내부에서 유도된 전하 때문에 생기고 더해서 남은 넷 일렉트릭 필드가 원래 진공에서 걸어준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보다는 작다는 거 우리가 정성적으로 봤죠. 작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E0 나누기 2를 이렇게 나눈 이 양을 카파라고 정의해요. 당연히 이 카파는 대부분의 경우 1보다 큰 상수가 되고, 이 카파는 이 안에 있는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머티리얼마다 다른 특별한 상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카파라는 양을 도입을 해요. 그 카파라는 양을 우리가 dielectric constant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를 얘기해야 되나? 가우스 법칙을 먼저 얘기할까? 가우스 법칙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그럼 우리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케이. 지금 가우스 법칙을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인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많이 봤던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에 Q 마이너스 Q를 집어넣었을 때 이 안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건 우리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 이 안에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카파인 다이렉트릭 머티리얼로 꽉 채워놓고 여기다가 똑같은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에 Q 마이너스 Q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걸 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진공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우시안 서피스를 왜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밑에 방향으로 유니폼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쉽게 가우스 법칙을 계산할 수 있는 가우시안 서피스는 요걸 중심으로 한 이렇게 단면 요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으면 요 양은 이게 E0로 가면 epsilon 0 E0 A는 요거가 안에 있는 전하 Q E0는 epsilon 0 A분의 Q라는 건 우리 많이 했었죠. 여기까지. 여기선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 있으면 현상을 보면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요 표면에 가운데 있는 건 서로가 상쇄되고 요 표면에 약간의 마이너스 전하, 요 표면에 약간의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역시 똑같은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으면 요 양은 똑같은데 물론 일렉트릭 필드 E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요 안에 소위 가우스 서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인클로즈드 차지가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유도된 차지도 있죠. 그죠? 그래서 넷 차지, 요 유도된 차지를 마이너스 Q 프라임이라고 하면 가우스 법칙을 무식하게 쓰면 요거는 Q 마이너스 Q 프라임이라서 E는 이렇게 되죠. 이게 줄어든다는 게 맞죠. Q 프라임이 얼마냐에 따라. 근데 우리 여기에 어떻게 유도된 전하가 있느냐 하는 그 양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게 얼마나 유도됐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하기로 했냐면 카파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E는 요 안에 있는 요 E는 원래 진공에서 E0를 카파로 나눈 걸로 카파가 1보다 크고 요거 작은 거니까 이게 잘 맞죠. E0를 집어넣으면 epsilon 0 A분의 Q 요게 E고 요게 요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Q 마이너스 Q 프라임이 epsilon 0 A가 똑같으니까 카파분의 Q예요. 자, 그러니까 Q 프라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Q 프라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측정하기 어렵지만 카파를 알면 카파는 Q 거꾸로 써야지 이렇게 Q 프라임은 캅 1 마이너스 카파분의 1 Q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걸 보면 일렉트릭 필드를 뭐냐면 가우스 법칙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외우기도 좋고 물리적으로도 이해하기가 편하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양은 가우스 법칙은 epsilon 0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는 오른쪽에 있는 enclosed 가우스 서피스로 둘러싸인 그 안에 있는 charge, net charge라고 했는데 이 net charge는 induced charge는 빼고 실제로 free charge만 우리가 집어넣은 free charge만 여기다 쓰자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거 계산하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인듀스된 차이지니까 우리 인듀스된 건 쓰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집어넣은 Q, 마이너스 Q 이런 것만 우리 오른쪽에 나오는 enclosed charge에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뭐죠? 여기다가 Q를 집어넣으면 이거 대신에 Q를 집어넣으면 이 카파가 일로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Q를 그대로 그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안에서 가우스 법칙을 쓰면 여기 카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이게 일반적인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면 진공일 경우에는 카파가 1일 경우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안에서도 포함되는 가우스 법칙,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으로 앞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가 좋냐? 처음에 있는 이 식이랑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카파만 더 들어왔죠. 카파만 더 들어왔나? 카파가 나오는 곳은 반드시 엡실론 제로가 있는 곳에 카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가장 물론 다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진공에서 했던 모든 쿨럼의 법칙은 가우스 법칙을 포함해서 전부 다 엡실론 제로가 있는 양이죠. 쿨럼의 법칙이나 뭐 다 보면 그 엡실론 제로 대신 카파 엡실론 제로로 바꿔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물체에 따라서 다른 엡실론 제로인 경우에는 진공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카파를 곱한 양을 어떤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의 다이일렉트릭 컨스탄트로 곱한 요 양을 엡실론이라고 우리 쓰기로 할 거예요. 과연 그런가는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뭘 보냐면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우리 지난번에 엡실론 제로 곱하기 길이의 차원을 가진 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커패시턴스도 그 안에 진공으로 됐을 땐 그렇고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로 되면 요거 대신에 항상 진공에서 엡실론 제로가 나온 곳에 엡실론 제로에다 카파를 곱한 양으로 바꿔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커패시턴스가 공기는 대개 진공이랑 이 엡실론, 이 카파가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우리 진공이나 에어나 비슷하게 우리 다 한 거 쓰는데 원래 썼던 거에 카파만큼 더 곱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안에 포인트 차지가 있는 경우에는 진공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썼지만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에는 카파만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쉽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배터리에다가 이걸 연결하면 여기 당연히 Q, 마이너스 Q가 생기는데 언제까지 여기 전하가 쌓이냐면 요 사이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요거랑 같아질 때까지 여기 전하가 쌓이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 사이에다가 그 다이일렉트릭 컨스탄트가 카파인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때 질문은 여기 있는 전하가 처음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쌓이겠냐 적게 쌓이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 많이 쌓인 걸로 그림을 그렸는데 왜냐하면 포텐셜은 항상 일정한데 C분의 Q 포텐셜이 일정한데 카파를 집어넣으면 C가 더 커진 거죠. C 대신에 카파 C로 바꿔야 된다고 했으니까 C가 더 커져요. 커패시턴스가 커지는데 이게 일정한데 커패시턴스가 더 커지려면 Q가 더 커져야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Q가 더 쌓여요. 그죠? 다음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일정한 일렉트릭 포텐셜을 유지할 때 그렇고 이때는
차지를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를 봅시다. 위의 경우랑 다르죠. 위에는 이걸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일정하기 위해서 차지가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고, 이 경우는 차지가 이렇게 닿은 것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배터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닿은 것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똑같이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을 쑤셔 넣으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V는 역시 V는 C분의 Q인데, 이제는 V가 일정한 게 아니라 Q가 일정한 거죠. Q가 일정한 건데, 그러면 왜냐하면 볼트미터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볼트미터는 워낙 저항이 커서 일로 달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 Q는 일정한데 이걸 집어넣으면 C가 더 커지죠. 그래서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 경우는 끼워 넣으면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거 봤죠? 조금 아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진공과 유전체, 베큐엄과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 사이에서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쿨럼 포스는 진공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 안에서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요거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를 넣어. 일렉트릭 필드도 진공에서는 이렇게 주어지지만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에서는 요것과 유일한 차이는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진공에서 배웠던 모든 양들이나 이런 양들에서 엡실론 제로가 나오면,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이 나오면 엡실론 제로 대신에 어디서든지 카파 엡실론 제로로 바꿔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가우스 법칙도 마찬가지고,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물론 여기 이때 Q에 대한 데피니션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인듀스 차지를 넣지 않고 실제로 가져온 프리 차지만 우리 여기다 카운트를 한다는 거고,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 진공, 그 사이에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이 있는 경우, 에너지 덴시티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만 집어넣으면 되죠. 물론 일렉트릭 필드 안에서도 카파에 대한 디펜던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24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 몇 가지 문제만 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주에 마저 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한 문제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이거의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턴스를 구해라. 아까 했던 건 첫 번째 이그젬플은 쉬운 이그젬플이었죠.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요거를 먼저 병렬 연결이니까 하나의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터로 바꾸고, 그거랑 요게 직렬 연결인 걸로 그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이걸 어쩌지? 그것도 아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역시 연습을 하는, 요게 병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터로 바꾼 다음에 그것과의 직렬 연결, 요거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회로를 보면 우리 어렵지 않죠. 이제 좀 복잡하죠. 이걸 어쩌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뭐냐면 회로를 적당히 바꿔보면 돼요. 어떻게 바꾼다는 게 뭐냐면, 회로의 토폴로지를 바꾸지 않고, 토폴로지를 바꾼다니까 무슨 굉장히 신기한 말인가 하지만, 연결된 요런 점들은 고정시키지 않고 회로를 이동시켜 봐요. 이동시켜 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있나, 이거를 C1을 이 회로를 이렇게 들어서 이게 철사가 마치 케이블이 고무줄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럼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볼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옮겨가면 이제부터 그림이 좀 추해지긴 하지만 이게 없어졌대. 붙어있는 점은 똑같이 하라 그랬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조금 아까는 굉장히 난감하던 게, 이렇게 그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시야가 훨씬 더 트이죠. 왜?
요거랑 요게 병렬 연결이에요. 그죠? 병렬 연결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직렬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처음에 그리면 헷갈리지만, 이게 다음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럼 이건, 이거 굉장히 헷갈리네. 이쪽으로도 직렬인 것 같고, 이쪽으로도 직렬인데, 두 개가 병렬인데 이게 겹쳐 있네. 이걸 어쩌지? 그죠? 처음에 회로를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이걸 또 바꿔보지 뭐. 이거 없어. 대신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 똑같은 거네. 이거를 이 도선이 고무줄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니 도움이 되죠. 그죠? 요거랑 요거는 요점에서부터 병렬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요거랑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에 이런 회로는 눈에 탁 보면 어떻게 토탈 혹은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턴스를 구할까 하는 게 쉽게 보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에 딱 봐서는 하기 어려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회로를 이렇게 혹은 이걸 이렇게 뭐 하나든 이게 회로가 이 토폴로지를 변하지 않고라는 건 뭐냐면, 연결된 점이 이게 3개면 계속 3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한 점에 들어오는 게 3개면 3개를 계속 유지하고, 이거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 여러분들이 눈에 띄기 쉬운 직렬과 병렬 연결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옮겨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거 다 해보겠지만, 그리고 이런 거는 쉽죠. 이거는 직렬 연결 2개를 병렬 연결한 거를 직렬 연결한 걸로 바꾸면 이 전체를 하나의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터로 바꿀 수 있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요것과 요게 병렬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 어쩌지? 좀 생각하기 복잡하고 귀찮아지죠. 그래서 우리 요까지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다른 문제도 여러 개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어떻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본 다음에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